연대 상위권의 충원율이 시스템 반도체군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 한 160%였던 충원율이 갑자기 작년에 이제 260%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입결도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보였죠. 그래서 올해 입시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 이제 올해 새롭게 3위를 지금 원서 접수하는 학교가 이화여대하고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대학은 아마도 올해 1월 2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 막판에 굉장히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때가 지금 하루 빨리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때 아마 입결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바쁜 시기임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하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장문성 원장입니다. 저는 성의 입시 팩토리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종로학원에서 또 설명회도 하고, 외부 설명회 컨설팅, 이런 입시에 관련된 일을 한 30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서 접수, 충원 합격, 추가 모집 등 정시 원서 접수 이후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과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인원이 이제 실제 그 정시 모집의 인원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에서 이제 충원이 안 된 인원이 있으면 요게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 수시 2월 인원이라는 요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적은 편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꽤 높은 최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월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연세대나 한양대 교과 쪽에서도 의외로 또 2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원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 인원 변동을 잘 체크하시는 거, 이런 거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기간이 이제 4일입니다. 원래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인데,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4일 동안 모두 원서 접수를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서울대나 연세대가 이제 보통 3일을 많이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하고 경희대하고 건국대가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는 걸로 바꿨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4일, 5일 이렇게 했다가. 근데 이제 작년의 결과를 보면 이제 고려대나 경희대나 건국대나 정말 그 3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굉장히 그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경쟁률이 확 뛰어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고려대하고 건국대는 올해도 3일간만 원서 접수를 하고요. 경희대는 다시 4일로 돌아갔고, 이제 올해 새롭게 3일을 지금 원서 접수하는 학교가 이화여대하고 서울시립대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대학은 아마도 올해 1월 2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는 날 막판에 굉장히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정상적인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합격선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서울시립대가 건국대하고 경희대가 조금 빨리 원서 접수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좀 반사이익으로 입결이 약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이제 서울시립대가 지금 하루 빨리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립대 아마 입결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그래서 이화여대도 약간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아마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1월 3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고 쭉 정시가 진행된 다음에 그 2월 19일이죠. 요때까지 정시가 모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월 20일부터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게 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일종의 정시 모집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한 분들은 다시 지원이 안 되지만
정시 모집에 합격했던 분들은 그거를 취소하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 원서 3장 어떤 단계를 거쳐 정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이제 군이 있다는 게 이제 수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뭐 모집 인원이라든지 또 그 어떤 대학이 그 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죠. 근데 의학 계열이든 또 상위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상위 15개 대학이라 그러죠. 요 정도 학교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이 워낙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하는 학교들도 조금 이제 수준이 그 가나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수준인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군과 다군의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고요. 상위 15개 대학보다 조금 밑에 있는 이제 2그룹 대학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 뭐 국민대, 숭실대, 뭐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도권의 뭐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이런 대학까지의 그룹 한 2그룹으로만 놓고 보면 또 가나다군이 되게 비슷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 가나다군의 모집 인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른 점들은 이 다군에 모집을 하던 학교가 재작년까지는 거의 중앙대가 그 의학 계열 빼고 이제 일반 대학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작년에 성균관대가 한 2개 모집 단위를 다군으로 배치를 했었어요. 신설학과 중심으로. 그런데 올해는 고려대학교의 학부대학이라고 하는 자유전공 학부죠. 이제 무전공 학부를 한 36명 정도 다군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연세대와 고려대, 연고대의 경우 이제 작년까지는 보통 가군에 둘 다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면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죠. 가군에 연세대 쓰고 다군에 뭐 고려대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그 다군의 이제 변화고 그 다음에 고대 말고도 사실은 올해 새롭게 그 다군 모집을 하는 게 이제 뭐 한양대, 한양인터컬리지. 그 다음에 서강대가 그 AI 기반 자유전공하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하고 올해 신설된 무전공 학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군에 배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2개 신설학과만 배치를 했다면 올해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 인문계열의 글로벌 경영 또 자연계열의 글바메라고 하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이 다군으로 넘어왔고 올해 신설되는 양자공학도 다군에 배치가 돼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다군이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도 가나군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군에 조금 더 이제 그 지원 횟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다군에 뭐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작년에 유별나게 막 확 올랐거나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년도 입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는 뭐 최근 3년간의 입결을 좀 평균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입결은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지원 가능한 라인.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채점을 하고 나서 논술을 갈지 말지 면접을 갈지 말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어느 라인이구나는 한번 확인은 했을 텐데 실채점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걸 갖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에 뭐 평균 100분이 70% 컷이나 아니면 뭐 고속성장 분석기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온라인 배치표라 그러죠. 그럼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뭐 대성 마이맥이나 이런 데 가면 본인 점수를 넣어서 내가 어느 정도 라인이구나는 확인을 하실 필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할 건 뭐죠? 지원 성향. 그죠? 상향 지원을 할 거냐, 안정 지원을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재수를 결심한 뭐 재학생이야 이러면 이제 가나다 중에 이제 상향으로 뭐 2장 쓸고 1장만 안정으로 쓸지. 또 삼수를 하기 싫은 재수생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 3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정 2개에 뭐 상향으로 하나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본인의 성향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지 않고 막 쓰다 보면 뭐 여기 가면 이거 쓰라 그러고 저기 가면 저거 쓰라 그러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막 정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결정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입결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라인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상향을 쓸 때는 본인 라인보다 하나 위로 쓸 수도 있고요. 안정을 쓰려면 이제 본인 라인보다는 또 하나를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 안배를 잘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군 모집 단위가 늘었는데요. 어떤 모집 단위가 있는지 이로 인해 경쟁률이나 충원률에 생길 변화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군 모집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좀 올해 신설학과 위주로 많이 늘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학부, 대학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근데 이게 일반 전형 18명, 그 다음에 교과 우수 18명이니까 총 합쳐서 이제 36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군의 일반 학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고대에 과연 학부대학의 합격선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중앙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군의 중앙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게 이제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매우 높은 경쟁률, 뭐 한 30대 1, 40대 1, 뭐 이런 경쟁률을 기록하고요. 충원율이라 그러죠. 이런 충원율도 이제 보통 중앙대 다군은 한 1000% 정도 됩니다. 1000%라는 게 이제 한 10배 정도의 그 추합이 돌아갑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아무리 높고 충원율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중앙대는 중앙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 경영의 합격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의 인문계열에서 가장 하위권 학과하고 뭐 엇비슷한 그 입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성균관대를 가나군에 뭐든 하나 붙고 다군에 중앙대 경영을 붙었다고 했을 때 일단 가나군에 뭔가 하나라도 붙으면 중앙대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다군의 경우는 올해도 아마 경쟁률은 매우 높고 충원률은 또 매우 높겠지만 그 대학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대학들의 그 수준을 쉽게 뛰어넘지는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대 학부대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서울대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과들의 합격선과 이제 비슷한 라인을 아마 형성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군의 그 성균관대가 올해 아주 독특하죠.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수능 반영 비율도 A형과 B형 이렇게 2개 중에 유리한 쪽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가나군에서는 사실은 성균관대를 붙기 어려운데 이 다군의 성균관대는 또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죠. 왜냐하면 탐구 한 과목을 아주 망했다. 뭐 이러다 보면 가나군에서는 이제 성대를 가긴 어렵지만 다군에서는 이제 성대를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다군 성대는 조금 특이하게 내가 그 갈 수 있는 수준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대학의 특성보다는 그 전형 방법의 특성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의학 계열 쪽에서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뭐 조선대, 뭐 동신대, 뭐 이런 이제 학교들은 원래 그 대학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합격선이 그 형성되는 걸로 보일 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아마 성균관대 다군의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은 올해 이제 중앙대 아마 기존의 다군 모집이었던 경영학이나 소프트웨어, 뭐 창의 ICT 이런 이제 학과들은 워낙에 그 위로 좀 두텁게 지금 배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입결보다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요런 이제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아마 경쟁률이나 충원율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같은 대학에서도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다군의 반도체 융합공이라고 하는 작년 신설이죠. 올해도 이제 다군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군에도 우리 반도체 공학과가 있잖아요. 성균관대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군에 만약에 성균관대 반도체공을 붙을 만한 성적이라면 굳이 다군에 반도체 융합공을 또 쓸 일은 없죠.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대를 다군으로 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군은 약간 상향의 느낌으로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를 썼을 때 붙을 확률보다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군의 서울대 하위권 학과를 쓴 아이들이 주로 이제 다군의 고대 학부대학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제 가군에 좀 안정감 있게 썼다면 다군은 욕심은 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군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지원 시 수시 2월 인원 충원율, 경쟁률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과마다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영어가 조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이제 1등급 비율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한 10%가 좀 넘는 1등급 비율을 기록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수능 보기 전에는 조금 그 정도로 영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상되는 비율은 한 7% 내외를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뭐 좀 쉽게 생각하는 그 기관들이 한 8% 뭐 이 정도인데, 요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영어가 이제 이렇게 살짝 어려운 느낌이다 보면 의대 증원이 돼서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인원들이 최상위권의 의대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1등급대,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쏠려감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그 밑에 급에 올해 이제 최저가 새로 생긴 연대 추천형이나 뭐 한양대 뭐 이런 이제 그 대학들이 의외로 이제 3합7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수시 2월 인원이 좀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이 얼마나 늘어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요 그 수시 2월 인원은 우리가 12월 31일 날 정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거의 뭐 바로 전날이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한두 명 변하는 건 별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많이 변하면 한 10명 뭐 이렇게 늘어나는 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이제 한번 챙겨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추원율과 경쟁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경쟁률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원서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정시 모집은 정말 마감일 날 전체 지원자의 한 60% 정도, 한 3분의 2가 마지막 날 원서를 씁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도 물론 마지막 날 꽤 많이 쓰긴 하지만 수시 모집은 보통 마지막 날 원서 쓰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시 모집은 뭐 대학 전체 평균으로 봐도 보통 한 60%, 학과별로 보면은 거의 진짜 8, 90%가 마감일 날 쓰는 과도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제 눈치를 많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마감일 날 2시, 3시 이렇게 마지막 그 경쟁률 발표를 보고 여기는 그래도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충원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잖아요. 다만 매년 보면 충원율이 높은 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연세대 경영학과죠. 그러니까 가군의 연대 경영 같은 경우는 작년 2024학년도를 보면은 뭐 140명 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충원율이 103.6%야 이러면 145번까지 합격을 한 거고요. 2023학년도에는 그 153명이 모집 인원이었거든요. 근데 충원율은 83%였으니까 127번까지 이제 추합이 됐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최근에 한 2년 동안 한 예비번호 120번은 무조건 추가 합격이 가능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군의 연세대 경영을 쓴 아이들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나군에 뭘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대를 썼겠죠. 서울대도 붙고 연대 경영을 붙었으면 서울대로 이동하는 인원들이 매년 한 120명 이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과, 충원율이 낮은 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인기 있는 상위권 학과들은 서울대하고 이제 중복 합격이 겹치니까 굉장히 충원율이 높고, 대신에 이제 연대 하위권 학과들은, 이건 이제 문과, 이과 다 비슷한데요. 하위권 학과들은 사실은 나군의 서울대를 쓰기에는 점수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나군을 만약에 이제 이 학생들이 썼을 때는 서울대보다는 이제 주로 성서한 라인을 쓰기 때문에 연대에 남아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러다 보니까 연세대를 내가 만약에 쓴다 이러면 항상 상위권 학과들, 뭐 경영, 응용통계, 경제 이런 학과들을 쓸 때는 충원율이 높을 수 있구나를 분명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학과인데 의외로 작년보다 뭐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면 제가 이제 예상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합격선보다는 마지막 합격자의 그 성적이 매우 낮아지는, 우리 일명 뭐라 그러죠?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항상 충원율은 높은데 경쟁률이 좀 예년보다 낮은 거를 찾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하위권 학과들은 그 충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거의 최초합을 해야 막 합격하는 수준이 되면 의외로 경쟁률이 아주 낮지 않는 이상, 그냥 예년보다 조금 낮은 정도 갖고는 그 의외의 결과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그 비인기 학과 위주보다는 좀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상향 지원해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작년에 연세대학교 그 자연 계열의 충원율을 보면요, 2023학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한 거의 100% 이상 올라가는 과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죠? 왜 연세대학교의 충원율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2024학년도 작년에 서울대가 과탐2 필수를 폐지했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과탐2 본 학생만 서울대를 쓰고, 이제 보통 연대는 과탐2를 못 보고 이제 원원 조합으로 쓴 애들이 주로 많이 합격하는 뭐 요런, 그러니까 서울대하고의 중복 합격이 좀 적었죠. 2023학년도까지는. 근데 이제 2024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연대 쓴 아이들이 서울대도 동시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연대 상위권의 충원율이, 시스템 반도체공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 한 160%였던 충원율이 갑자기 작년에 이제 260%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입결도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보였죠. 그래서 올해 입시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